디비전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1위! 드디어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센트럴 디비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승점 51점인데요. 지난주에 시애틀과의 경기 1대3에서 4대3 역전승이 있었고요. 4연승을 달리던 내슈빌에게 지면서 5연승은 끝났습니다만 이후에 애리조나와의 홈앤홈 2연전 수입. 최근 14경기 12승 1패 1OT를 기록하고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내슈빌에게만 1패 1OT 그 두 경기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지금 다 승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드디어 디비전 1위로 올라섰고 상위 세 팀 중에서 소화 경기 수도 가장 적은 콜로라도 애벌렌치네요. 2위는 같은 승점 51점의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5연승을 달리던 콜로라도에게 승리를 거뒀죠. 이후에 버펄로에게 잡히면서 5연승이 끝나버렸네요. 보스턴과의 경기 연장패. 최근에 내슈빌도 12승 2패 2OT 상당히 좋은데 최근 두 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1위를 콜로라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승점 49점으로 3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댈러스전에서 0대1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종료 43초를 남기고 연속 파워플레이 골로 역전승을 했었던 지난주였고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도 3피리어드의 두 골로 또 역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전에서는 5대6 재역전패가 됐는데 홈경기 13경기 연속 승점 끝났네요. 세인트루이스도 최근 좋죠. 10승 3패 2OT의 최근 흐름 3위에 있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4위입니다. 승점 46점인데요. 애너하임과의 경기에서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 복귀에서 또 도움 2개가 기록되면서 승리가 됐고 4패 1OT 후에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잠깐 또 위기감도 있었는데 미네소타가 잘 만회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다시 선두 경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위로 넘어갑니다. 위니펙 제츠인데요. 승점 39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한 경기만 있었는데 승리를 하면서 위니펙도 최근 5경기 4승 1패로 괜찮습니다. 댈러스 스타스 6위입니다. 승점 38점입니다. 세인트루이스전 막판 역전패. 이러면서 4연승이 끝났던 댈러스였고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는 조 파벨스키 선수의 2골 3돔 활약으로 또 승리가 됐고 하지만 플로리다에게 1대7 대패, 템파베이에게도 패배가 됐죠. 4연승 후에 최근 1승 3패가 기록된 댈러스였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7위입니다. 승점 35점. 콜럼버스, 몬트리올, 애너하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던 지난주였는데 3패 3OT 6경기 동안 승리를 하지 못하던 시카고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는 승점 20점으로 여전히 최하위 8위입니다. 토론토를 잡았죠. 하지만 콜로라도와의 홈앤홈 2연전 1패 1OT를 남겼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센트럴 디비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이제 선두로 올라섰고요. 콜로라도, 내슈빌,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여기도 지금 이 4강 체제가 상당히 좀 재밌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 상위권 좀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큰 그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위니펙 댈러스가 이제 좀 처지는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4강이 뭔가 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그림 자체는 시 초반부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불안불안한 점이 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 경기를 보면은 다 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경기가 계속.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좀 특이한 계기점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서 역전을 한다든지 요런 부분에서의 좀 불안불안.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두 번 당연히 이런 경기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한 번에 그러한 분위기를 잡았을 때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댈러스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페널티가 이제 연이어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기회를 딱 잡으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그걸 반면에 말씀을 드리면은 댈러스 그 상황에서 페널티가 안 나왔다면은 이거는 1대0으로 지는 경기였을지도 몰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런 양상이 계속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토론토전 같은 경우에도 좀 수월하게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고요.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비닝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제 기대보다 너무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러면 저는 당분간 지금 후소 선수가 물론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닝턴의 지금 부진이 약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비닝턴이 지금 부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진합니다. 토론토전 진 거는 순전히 비닝턴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사실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그나마 후소가 경기력이 올라와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이거는 지금 위니펙이나 댈러스 포지션에 있어도 할 말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비닝턴의 성적이라든지 경기력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좀 비닝턴이 확실히 지금 넘버원 확실한 넘버원 같은 느낌, 확고한 넘버원, 확고한 주전 옵션이라는 느낌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적 자체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너무 좀 안 좋은 실점이라든가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콜로라도에 그렇게 이제 골텐디 강하지 않은 팀이라고 봐도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 사로스가 있고 뭐 어쨌든 위니펙은 헬러버가 있고 댈러스는 뭐 홀트비가 있고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좀 굳건한 1옵션들이 있고 뭐 미네소타도 사실 말씀드리면 텔벗이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진짜 확실한 1옵션으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활약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팀이 잘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최상위권 선두 물론 이제 아직 선두권이죠. 어떻게 보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언제든 뭐 선두를 노릴 수 있는 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 지금 떨어진 이유는 전 비닝턴에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이런 활약이라고 보고 어쨌든 비닝턴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줘야 센트럴의 어떻게 보면 선두권 이런 싸움에서 좀 좋게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꽤 촘촘하게 얽혀있는 센트럴 디비전 상위권 경쟁인데 과연 여기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말씀 주신 좀 불안감을 극복하고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